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MOS 3나노미터 공정과 MEMS 자이로스코프 공정을 비교 분석하고 3나노미터 CMOS와 MEMS 자이로스코프 제작 SOP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CMOS는 컨템포러리 모스펫의 약자로 P타입과 N타입의 모스펫이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적 회로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SRAM, 센서의 주변 회로 구성에 사용됩니다. MEMS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의 약자로 미세한 사이즈의 기계 구조를 제작하여 센서, 액추에이터, 전자회로 등을 구성합니다. CMOS는 주로 실리콘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MEMS 자이로스코프는 실리콘 기반과 쿼츠 기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쿼츠 기반의 경우 정확성이 높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주로 실리콘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따라서 CMOS와 MEMS 자이로스코프는 모두 주로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조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CMOS의 경우 주로 논리회로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속도 향상 측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적도 향상과 속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케일링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의 경우 게이트 면적을 늘리고 게이트 길이를 줄이기 위해 플래너 팻에서 STAR, 리세스 게이트, 이후 핀팻을 거쳐 GAA 형태로 발전하였고 현재 3나노 공정의 경우 핀팻과 GAA 팻의 과도기입니다. 소재 측면에서는 모빌리티를 높이기 위해 도핑을 진행하는 스트레인 실리콘 HKMG 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EMS 자이로스코프의 발달 과정은 다음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CMOS와 같은 실리콘 기반 미세 소자이지만 MEMS 자이로스코프의 경우 센서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블 짐볼 구조, 콤브 드라이브 구조, 듀얼 엑시스 구조, 멀티플 빔 튜닝 포크 구조, MEMS 바이오미메틱 자이로스코프 순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소재 측면에서는 내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강도와 낮은 열 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CMOS와 다르게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거나 유리 기판 위에 소자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3나노미터 CMOS 제작의 핵심 공정으로는 GAA 방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노시트를 만드는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판에 SY와 SYG를 번갈아 가며 에피텍셜 성장시킵니다. 이때 SI 부분이 채널이 되기 때문에 단결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채널 영역만 남기고 에칭을 진행하고 게이트가 될 부분에 SIG만 에칭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각비는 300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시각으로 SIG를 없앤 후 그 공간에 N2O 가스를 이용하여 2.5나노미터 두께로 옥시데이션을 진행해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고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N+ 폴리실리콘을 증착시킵니다. 이 방식으로 나노시트를 제작합니다. MEMS 소자의 중요한 공정으로는 에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구조를 실리콘 기판 위에 제작하기 때문에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갖는 에칭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시 프로세스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먼저 이방성 에칭을 진행하고 플루오린화 탄소 레이어를 사용해 보호층을 증착합니다. 이후 이온 빔을 사용해서 아래쪽에 보호층을 없애고 다시 에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높은 종횡비로 시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벽에 잔물결 모양의 리플 스트럭처가 생기게 되는데 장비의 발달로 에칭과 증착의 횟수를 늘려줌으로써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CMOS는 최소 단위의 집적 회로로 논리 회로의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저장 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3나노미터의 CMOS 기술이 발달한다면 컴퓨터를 더 작은 크기로 제작할 수 있으며 IoT 기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EMS 자이로스코프는 근본적으로 초소형 센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oT 기술과 사용하여 주변 물체의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센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등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나노미터 CMOS의 한계로는 채널 랭스가 줄어듦에 따라 리키지 커런트가 증가하고 공정이 복잡해 생산 단가가 높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AA FET 공정 기술의 발달이 필요합니다. MEMS 자이로스코프의 한계로는 아직까지는 외부 진동에 대한 민감도, 온도 변화가 커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와 구조의 개발을 통해 소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MEMS 자이로스코프와 3나노미터 CMOS의 SOP를 발표하겠습니다. MEMS 자이로스코프의 구조를 잘 몰라 SOP를 만들 수 없어 가장 유사한 SOP로 스마트 센서를 위한 벌크 솔리드 MEMS 공정 플랫폼에 대한 SOP에 대해 찾았습니다. 초미세 기계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SOP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SOP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SOP는 300나노미터 이하의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포함한 MEMS 마이크로폰 구조 제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제작하는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크기는 200나노미터 곱하기 400나노미터이고 센서의 크기는 4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공정 중간에 촬영한 SEM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 이를 통해 이 SOP 방식으로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의 MEMS 소자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정 순서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우선 MEMS 소자 제작에 SI 기판이 사용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화, 포토, 에칭, 증착 공정이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방식으로 소자가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EMS 소자 제작 공정이 트랜지스터 제작 반도체 공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 DRI가 사용되었는데 DRI는 Deep Reactive Ion 에칭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을 통해 MEMS 소자 제작에 실제로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 에칭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공정 조건표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한 장비, 공정의 선폭, 공정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적 동작을 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주로 SiO2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CVD 장비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패턴 제작에는 KRF 파장으로 리소그래피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로는 이 SOP에서 클리닝 공정이 나와 있었지만 클리닝에 사용한 실제 용액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 특성이 모두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와 안전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참고 삼아 3나노미터 CMOS 제작을 위한 SOP를 실제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3나노미터 CMOS 제작을 위해서는 3나노미터 PMOS와 NMOS의 제작이 요구됩니다. 3나노미터 사이즈를 만족하기 위해 GAA FET 방식으로 공정을 진행합니다. SOP를 제작하는 데에 다음 논문들의 제작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다음은 합성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과 최종 결과물의 계략도입니다. 다음 과정을 거쳐 GAA FET CMOS를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PMOS와 NMOS를 구분해주기 위한 STI를 만들기 위해 EUV를 사용하여 포토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패턴에 맞게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진행해 STI를 만듭니다. 이후 RPCVD를 사용하여 SIGE와 SI 레이어를 번갈아가면서 형성하고 EUV 장비를 사용해 더미 게이트 패턴을 만들어주고 LPCVD를 사용하여 아모포스 SI2를 올려줍니다. 다음으로는 RIE 장비를 사용해서 소스 드레인 영역을 에칭합니다. 소스 드레인 영역을 CVD를 이용하여 폴리실리콘을 증착해주고 CMP로 평탄화를 진행합니다. 이후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장비를 사용하여 도핑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하고 CMP로 평평하게 해줍니다. 이후 TMAT를 사용해서 더미 게이트를 제거하고 SIGE 영역을 에칭합니다. 이때 300대1 이상의 식각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고온에서 게이트 옥사이드를 형성해주고 N+ 폴리실리콘으로 게이트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제거하면 GAA CMOS가 만들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안전사항이나 위험 요소는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발표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